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황은 어떤지 관계자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박경훈 경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최종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 사고 이후로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민식이법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총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어떤 곳이고 차량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네.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신호나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도내에서는 좀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곳이 좀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강원 지역은 77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355곳,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419곳입니다. 네, 거의 뭐 한 80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내에 있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2018년 통계를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건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기타 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쿨존 사고율은 차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보행자가 횡단 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에 54.7% 차지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나타났네요. 네네. 그 시간대별로는 8시에서 10시, 그리고 14시에서 18시 사이가 66.9% 차지했는데요. 등하교하는 시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네. 특히 등교 시간보다는 하교 시간에 4배 정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유아기부터 증가할 추세를 보다가 초등학교 1학년 8세에서 부상 83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으며 네.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상 57명으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부상 18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네. 요일별로 보시면 평일에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월별로는 12월, 1월, 2월이 사고 건수가 적었고 3월부터 9월까지 사고 건수는 비슷했습니다. 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원도 우리 도내에서는 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네. 2017년 16건에서 2018년 5건으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11건이나 발생해 감소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인도를 침범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신호 위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를 치는 사고 등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사고도 4건이나 발생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도내에서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경우는 놀이 공간이나 활동 반경이 주로 집과 학교 부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차량의 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행이 주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이가 운전자의 시야에 들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성인의 피해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편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 특성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특성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좀 살펴보면 신호등과 교통 단속 카메라를 좀 의무화하고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중 처벌을 하겠다, 특별법을 세우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도내 그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한 몇 군데, 몇 곳이 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춘천, 원주, 고성, 철원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설치율이 1%로 전국 평균 4.9%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뭐 과속도 그렇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을 단속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1,459건, 신호 위반 990건이 단속되었는데요. 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입니다. 네. 경찰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보행 사고가 많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서 과속 차량도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운전자의 주의를 떨어뜨려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주로 가시적이고 홍보를 위한 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속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후 처벌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아직 발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큰 피해와 함께 심각한 후유장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고,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처벌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식이법 통과 국회 통과 이후에 좀 다양한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후속 조치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내년부터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대를 확충하게 되는데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짚어주실까요? 네, 시설적으로는 옐로우 카펫을 둘 수 있는데요. 옐로우 카펫은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존으로서 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들에게는 노란색을 통해서 운전 중에 눈에 띄는 구역을 만들어 줌으로써 횡단보도에 서 있는 어린이들을 인지하게 해줘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카펫 효과를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 본 결과 네. 옐로우 카펫이 운전자들에게 감속 주행 효과를 낸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33.6km인 전과 비교해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16km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진입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차량 진입 주행 속도가 일반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시속 2.1km가 감소하는 반면에 옐로우 카펫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시속 3.8km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뭐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옐로우 카펫에 대해서 교육공단에서도 지금 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식이법 내용을 좀 대해서 일각에서는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좀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벌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은 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운전자 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운전자는 운전자 중심의 운전이 아니라 교통약자인 어린이 특성에 맞춰 운전을 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를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 및 청각 능력이 약해서 차량의 속도나 거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 집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수행을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조금 내려서 상황에 집중하고 어린이의 노는 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스쿨존에서는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지 않은 곳도 언제든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고 차와 차 사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어린이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어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럭비공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 보행 특성을 잘 아는 것도 사고 예방에 하나의 좀 도움의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버스에 가려서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어린이는 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가실 때에는 네. 서행으로 운전을 하셔서 횡단사고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를 굴러가게 되면 공을 잡겠다는 생각만으로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 맞은편에 가족이나 친구가 부를 경우에 길을 건너가나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는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도로상의 위험을 인지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 요인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곳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예측하셔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갈 때는 어린이가 튀어나오지 않겠지가 아니라 내가 갈 때는 혹시라도 어린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운전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참 이해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 학원 차량이라든지 어린이 통학 차량의 교통량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4,083대에 이르는데요. 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정기적인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동승보호자 탑승, 안전한 승하차 확인, 운행이 끝난 후에는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한편 일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가 있는데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는 일시 정지 후 서행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학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으로 통학버스 운행이 참 많은데요. 모두에게 반복되는 일상이라 어린이 안전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가 어린이제 보행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좀 교통 안전 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좀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통 안전 행동을 습관화하면 교통사고 예방과 생명 및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인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네. 취약전 아동은 그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교육 효과가 크고 이들의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 차원을 떠나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큰데요. 네. 특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들거나 녹색 신호가 전멸할 때 뒤늦게 뛰어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였다가 달려오려는 차가 있으므로 꼭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급하게 뛰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안전한 장소를 생각하여 무작정 도로 뛰어들어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가급적 어른과 같이 길을 건너고 차가 멈추거나 차를 먼저 보내고 길을 건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동을 늦게 한 차에 대비하여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건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전 아동 보행자 사고의 70% 정도는 뛰어들기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뛰어들기 사고는 주거 지역 내 폭이 좁은 이면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어른 스스로 어린이들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로 안전하게 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꼭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경찰도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강화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한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민식이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텐데요. 네.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동참하는 어린이가 먼저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은 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해 시설 개선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네. 어린이 보호구역 근무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급격히 감소했는데 민식이법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행하는 차량이 줄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강화된 처벌 수위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가정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평소 아이들에게 차조심 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와 함께 직접 어린이 통학로를 어린이와 함께 가보시면서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현황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최종택 교수,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박경윤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